과로사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무사 이항열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액자 제조업체에서 근로를 하셨던 분이신데요,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나 과로사로 다행히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고인은 아주 작은 규모의 액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액자 제자나 기타의 업무들을 수행하셨던 분인데요, 이 과정에서 일찍 출근하는 일도 많았고 휴일 근무 등도 많아서 과다한 업무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추정이 되어서 과로사가 아니냐, 왜냐면 점심시간에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근처 병원으로 후송되셨고 안타깝게도 다음날 교원의 출혈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주가 고인의 친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근로자로 볼 수 있냐, 사실상 사업주 쪽이 아니냐, 따라서 산재 적용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쟁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별도의 출퇴근 관리를 전산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업무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또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로사 인정 이후에도 유족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잡혀서 그걸 추가적인 자료 보완을 통해서 정정도 하는 그런 쟁점까지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지위가 근로자이냐,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근로시간을 전산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근로시간을 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마지막으로는 과로사 인정 이후에도 그 평균임금, 유족급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 그 세 가지 쟁점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조사 내용을 좀 보면, 경력은 이 사업장에서 1년 4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고요. 근로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8시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하셨고, 중식시간은 1시부터 30분간 있으셨다고 해요.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쟁점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근로자성, 사업주와 친족관계이기 때문에 이분의 지위를 근로자로 볼 수 있었느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해봤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친형이긴 하지만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그래서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여러가지 정황을 통해서 증명을 했고요. 그러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고정급여를 받았다는 건 급여 산정 내역서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난 사실이고요.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근로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고 별도의 가정을 꾸려서 생계를 따로 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사업주와의 친인척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자의 지위임이 분명하다라는 점을 주장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관문인 근로자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고인이 되신 분께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업무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나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르면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주 평균에서 1주 평균 근로시간 60시간을 넘긴다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게 추정된다고 했고, 이 사안도 거기 사안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들만의 이제 노하우인데요, 배우자와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 그 다음에 교통카드 사용 내용, 동료 근로자 진술, 주변의 CCTV 자료, 블랙박스 이런 걸 싹 다 찾아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다 추정을 했습니다. 이거 조사하는 데만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손이 좀 많은 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고인의 출퇴근 시간, 근로 일수를 산출할 수 있었고요. 이걸 다 정리해보니까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76시간이나 됐었고요.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무려 95시간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과 확인 절차를 거쳐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12주를 평균해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다는 것에선 근로복지공단도 인정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와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르면 만성적 과로에 해당하는 사안인 거죠. 이에 덧붙여서 12주간 액자 주문량이 예전에 비해서 3배가량 폭증을 했었고, 따로 추가적인 채용이 또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인력은 유지되면서 업무량은 폭증했다, 업무량이 갑자기 늘었다, 과로의 가능성도 많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점도 같이 소명을 했습니다. 항상 과로가 되면 그 사람의 평상시의 건강 상태,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요, 이분도 본태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저질환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의무기록 같은 걸 검토해보니까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약 처방을 받으신 다음에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처방전과 약제비 청구 내역서들을 확인을 해서 소명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긴 했지만 기저질환을 충분히 관리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적인 요인에 의해서 과로사가 발생했다고 보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가 받아들였다고 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신청 결과를 말씀드려볼게요. 신청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 승인이 됐는데 굉장히 단시간 안에 승인이 됐습니다. 왜냐면 객관적인 증거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수집을 했던 이유가 하나 더 있고요. 두 번째는 압도적으로 근로시간, 즉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12주를 평균해서 1주 60시간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로사를 인정받아서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연금 형태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결정 통지서를 받아보고 평균 임금 내역을 보고 유족급여 산정 내역서를 좀 보니까 너무 적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좌에 이체된 임금 액수를 다 찾아서 실제로 지급된 임금 산정 자료를 기초로 평균 임금을 산정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해서 제출한 그 평균 임금과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차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가 조사한 평균 임금이 더 높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존의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한 평균 임금보다 26,000원 정도 인상을 해서 그만큼 유족연금의 차익분도 추가로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업주와의 친족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산재로 진행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업무 시간의 산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희 같은 전문가와 경험이 있는 경험자들을 통해서 증거자료를 잘 수집하신다면 충분히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의 결과를 생각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더드림TV 전문가들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